작은 총알 하나. 위기철 글, 출판사 청년사. 보미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콩알보다 더 작은 하얀 플라스틱 조각이 날아와 이마를 때렸다. 가시에 찔릴 때처럼 따끔했다. 보미가 얼굴을 찌푸리고 교실 안을 둘러보니 경민이가 킥킥 웃고 있었다. 보미는 당장 경민이 쪽으로 다가갔다. 너 나한테 총 쐈지? 경민이는 무슨 소리냐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되물었다. 총? 무슨 총? 보미는 책상 밑에 감추고 있던 경민이의 손을 왈칵 낚아챘다. 경민이는 깜짝 놀라 보미의 손길을 피하려 했으나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장난감 권총이었다. 이래도 시치미 뗄래? 경민이는 권총을 냉큼 집어들더니 가방 속에 숨겨버렸다. 미안해. 너를 겨누고 쏜 거 아니야. 보미는 어이가 없었다. 나를 겨누고 쏜 게 아니면 총알을 맞아도 된다는 거야? 만일 내 눈에 맞았으면 어쩔 뻔했니? 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만이한테 쏜 건데 빗나갔을 뿐이야. 보미는 진만이를 쳐다보았다. 진만이는 장난기를 가득 담은 얼굴로 보미에게 경민이를 더 혼내주라 손짓을 해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진만이도 총을 가지고 있을 게 뻔했다. 보미네 반 남자애들 사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게 유행이었다. 장난감이지만 진짜 총하고 똑같이 생겼고 비비탄이라는 플라스틱 총알까지 쏠 수 있었다. 너 그 총 이리내! 보미가 손을 내밀었으나 경민이는 여전히 장난기 어린 얼굴로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야, 봐주라. 다시는 안 그럴게. 어서 안 내놔? 보미는 빽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경민이는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었다. 네가 뭔데 내 총을 내놔라 말하는 거냐? 좋아. 그럼 네가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왔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야. 그 말에 경민이는 얼굴을 찌푸렸다. 보미가 이르면 선생님한테 총을 뺏길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민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맘대로 해. 하지만 그랬다가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걸? 경민이는 보미를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보미는 경민이의 말이 무섭지는 않았지만 총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조금 심했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저 경민이의 태도에 약이 올라 한 말이었을 뿐이었다. 총을 빼앗아 두었다가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 돌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선생님한테 이르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경민이의 으름장을 듣고 보니 선생님한테 꼭 일러바쳐서 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경민이가 선생님한테 총을 빼앗긴 것은 보미의 고재질 때문이 아니었다.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콩알만한 비비탄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얀 플라스틱 조각들을 발견했다. 선생님은 그것을 하나 주워들고 한참 동안이나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그러는 동안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온 아이들은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이다. 선생님은 주운 물건을 아주 조심스럽게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제 청소 당번 어디였지? 선생님은 턱을 위로 치켜들며 교실을 한 바퀴 훑어보았다. 선생님은 늘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볼 때는 턱을 치켜두는 버릇이 있었다. 한마음이요! 아이들이 외치자 선생님은 한마음 모듬 쪽을 돌아보았다. 그럼 한마음에게 묻는다. 선생님은 누군가를 꾸짖을 때 늘 그런 말투로 말했다. 너는 왜 아직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는고? 선생님은 지금 그런 말투로 묻고 있었다. 이 이상한 물체가 언제부터 교실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고? 한마음 아이들은 서로 힐끔힐끔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너희 모둠이
어제 청소를 제대로 하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겠다. 그래도 좋단 말이지? 아니에요. 저희가 어제 청소를 끝냈을 때는 비비탄이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한마음의 병수가 재빨리 말했다. 그래? 선생님은 교탁 위에 있던 하얀 플라스틱 조각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 물건을 비비탄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병수에게 다시 묻는다. 비비탄이 대체 뭔고? 비비탄은 장난감 총에 넣는 총알이죠 뭐. 병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병수의 책가방 속에도 권총이 한 자루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총알이라. 선생님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중얼거렸다. 너희 모두에게 묻는다. 이 평화로운 교실 바닥에 총알이 흩어져 있는 까닭이 무엇인고?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섣불리 나섰다가는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혀 왕따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보미는 경민이 짓이라고 일러바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꾹 참았다. 아이들이 아무 대꾸가 없자 선생님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좋다. 그렇다면 스스로 이 총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기 바란다. 남자애들은 서로 힐끔힐끔 눈치를 보았다. 그 아이들 가방 속에는 권총이 한 자루씩 들어있을 게 뻔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보미는 경민이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경민이도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다. 총알은 있는데 총을 쏜 사람은 없다는 얘기냐?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그때 보미가 느닷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보미를 쳐다보았다. 이 비비탄의 주인이 너냐? 아니요. 하지만 저희가 대답을 못하는 것은 선생님 물음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내 물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총알을 주어 이 총알이 누구 것이냐 하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누가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애들은 가뜩이나 속으로 캥기는 구석이 있던 터여서 더욱 요란하게 웃어댔다. 마치 선생님의 다그침이 웃음 속에서 어물쩍 넘어가기를 바라기라도 하듯이. 하지만 선생님은 웃지 않았다. 전쟁터라. 선생님은 보미가 한 말을 되뇌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누가 총을 쏘았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냐? 그건... 보미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선생님은 보미 얼굴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에 보미는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다. 전쟁터. 너희들도 알다시피 선생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전쟁을 증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계가 온통 전쟁터로 뒤바뀌더라도 우리 교실만큼은 평화로워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교실 바닥에 총알이 뒹굴고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보미는 우리의 평화로운 교실이 전쟁터가 되어버렸노라고 고발하고 있다. 보미는 느닷없이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되어버렸지만 남자애들 쪽에서 보면 배신자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선생님, 제가 고발한 게 아니라... 보미는 남자애들의 눈치를 보며 뭔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손을 내저으며 보미의 말을 가로막았다. 보미야, 미안하다. 이 못난 선생님이 네가 평화롭게 공부할 분위기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선생님은 우리 교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하겠다. 선생님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울 때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곧이어 남자애들이 걱정하고 있던 사태가 일어났다. 선생님이 마치 조직폭력배 속옷을 덮친 형사반장과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다. 이 평화롭고 신성한 교실에 침입한
무장교환들은 책상 위에 무기를 올려놓고 즉각 항복하길 바란다.